우리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교육부가 당초 6일로 예정됐던 개학을 9일로 늦추고 순차적 개학 방안을 내놨는데요. 유례없는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일선 학교에서도 분주해졌습니다. 학부모들의 우려도 큽니다. 온라인 수업이 생소할 뿐만이 아니라 과연 이 학습 공백 없이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이냐 이런 걱정도 되고 있는데요. 학습의 질부터 또 실제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는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 온라인 개학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야기 나눠보죠. 정의정 인천교육청 정책국장 그리고 임지훈 인천시의회 교육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현실화될 예정입니다. 먼저 온 미래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교육은 가장 진보적이어야 하면서도 또 동시에 가장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영역인데 지금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게 됐습니다. 일선 학교 또 교사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로 강력한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전국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온라인 개학이라고 하는 유례없는 그러한 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이전에 사실 인천의 모든 학교들은 사실 교육부 사업에 따라 단계별로 AI 교육이나 뭐 무선 인터넷망이라든지 뭐 스마트 기기 같은 보급을 준비하고는 있었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이 온라인 개학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학교나 또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 모두가 염려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사실 뭐 교육계뿐만이 아니라 정말 각계가 비상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수업 가능성에 대해서 좀 예측이 나오진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휴업이 장기화되어지면서 학생들의 학습 공백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부하고 17개 시도에서는 원격 수업에 대한 논의와 준비를 해왔습니다. 또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3단계로 저희가 과정을 거쳐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 원격 수업 운영 표준안이라고 하는 것을 네. 수립을 하고요. 두 번째는 원격 학습을 기반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선생님들도 처음 원격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교원 역량 강화라든지 아니면 또 학교에서 운영할 때 문제점을 또 사전에 검토하는 시범학교 운영 이런 등등을 하면서 대비를 해왔습니다. 자, 교사들의 경우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왔다라는 교육청 당국의 지금 설명을 들어봤는데 사실 무엇보다도 이 학부모들의 걱정이 큽니다. 온라인 개학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 걱정되는 부분이 많지요. 네, 그럼요. 지금 온라인 개학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네. 뭐 학교 학습을 공백을 메우는데 이 불가피하게 하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 이 선생님과 우리 학생들이 직접 보지 못하는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니터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 중에서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교육 효과가 좀 높을 것이고 네. 또 자기 주도 학습이 떨어진 아이들은 교육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학습 양극화 그리고 학습 격차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부모님들 걱정.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이 온라인 학습을 하다 보면 집에 부모님들이 계신 아이들은 괜찮은데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고 맞벌이하는 부모님 아이들 그리고 결손가정 아이들 네. 이런 아이들이 스스로 이 온라인 학습을 할 수가 있겠냐. 거기에 이런 집중력이 필요한데 한 40분 정도 이 강의를 하는데 그 집중력에 대한 문제를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냐. 그리고 만약에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발생되는 기기 문제라든지 네. 또 통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걱정, 이런 걱정들이 있고 세 번째는 지금 학교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성적에 대한 걱정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 사설 학원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 사설 학원에 가는 의존도 때문에 발생되는 비용 이런 것 때문에 주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교육부 계획을 보면 고등학생부터 순차적으로 개학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당장 9일부터 이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단순히 화상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온라인 수업이 아닐 텐데요. 이 온라인 수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을 말하는 건가요? 네, 이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은 교수 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로 동시적인 그러한 원격 수업하고 비동시적인 원격 수업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업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4가지로 보통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실시간 이제 쌍방향으로 하는 그러한 수업이 있겠고, 두 번째는 콘텐츠를 활용을 해서 하는 중심 수업이 있겠고요. 또 세 번째는 선생님이 과제를 줌으로써 수행을 하는 그런 중심의 수업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4번째는 이 3가지 방법을 혼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학교장 선생님께서 인정하는 특별한 그런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어떤 수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인천시에서는 이 4가지 방법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원격 수업도 쌍방향 수업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그 실제적인 효과는 좀 의문이 드는데, 이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아까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특히 그 저학년의 경우 어느 정도 집중력을 가질 것이냐. 그러니까 교실에서 선생님이 있어도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화상 수업이 과연 얼마큼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을까요? 네,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상 수업도 원격 수업의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이 화상 수업은 MS 팀스나 줌과 같은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하다 보니 실제 교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 스마트 기기나 PC나 타블렛 PC를 통해서 보는 그 화면이 작다 보니까 학생들의 수업 중에 행동 관찰을 하기에는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 디지털 활용 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초기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지만 또 단점도 또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학생 발달 단계에 알맞는 그러한 원격 수업을 잘 활용을 하시면 학생들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학생 개개인별 이러한 수업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학년의 경우 이게 과연 온라인으로 통제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 임지훈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온라인 학습 결론만 말씀드리면 온라인 학습이 오프라인 학습보다 효과는 좀 떨어지죠. 지금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당초에 이 온라인 학습에 대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그런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수업 방법을 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학습보다 온라인 학습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 떨어지는 학습 능력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끌어올릴 것인가. 더군다나 우리 초등학교 1학년들은 지금 입학식도 못했거든요. 그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꼭 온라인 학습에 대한 효과보다는 온라인 학습을 하면서 이 불편해하거나 또 어려운 점을 우리 교육청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온라인 학습 당연히 뭐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그 문제되는 앞서 말씀드렸던 자기 학습 능력이 떨어진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공평한 수업을 받을 수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온라인 학습을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우리 이 교육청이나 시의회에서 아마도 충분히 검토하고 또 많이 논의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 능력을 끌어올리는 게 이제 숙제인데 또 한 부분이 이제 시스템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버 증설에 나서고 또 학습 기기를 대여하고 이렇게 하드웨어 측면에서 교육청이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우려되는 점은 없습니까? 그 원격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보여지고요. 그 온라인 학습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 학생들이 기초적인 준비 과정, 단말기라든지 인터넷, 통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이 어려운 이 학습 이 취약계층에 있는 학생들이 그 준비가 되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이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더니 98% 정도가
이미 이 스마트 기기를 다 확보를 하고 있다. 아이들 스스로가. 네. 그럼 나머지 확보하지 못한 아이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취약층이라든지 특히 우리 장애우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학습권에 침해받지 않도록 그런 기기에 대한 것은 걱정 없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누구도 소외돼서는 안 될 텐데요. 자,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된다면 하루에 몇 시간씩 수업이 이루어지고 또 이 오프라인 수업 시간과 동일한지 뭐 실제 출결이나 뭐 학습 성취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체크가 되는 겁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상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네. 기존에 우리 학급 시간표 생각나실 겁니다. 네. 출석 수업에 준하는 수업 시간을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초등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격 수업에서는 똑같이 준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네. 다만 그 수업의 내용은 선생님의 강의 시간 그리고 학생들이 그 강의 시간 중에 이행하는 수행 시간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결 처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온라인상에서의 출결 처리는 담임 선생님이나 또 교과 담당 선생님이 하시게 되어지는데 네. 출결은 출석 아니면 결석으로만 확인되어질 수가 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확인은 실시간 쌍방향일 때만 가능하죠. 만약에 실시간 쌍방향이 아닌 경우에는 학습 이력 시스템이 가능한 그러한 프로그램에 참가했을 때는 이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출석이 인정이 되어집니다. 네. 만약에 그러한 학습 이력 시스템이 없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후에 수업이 끝난 다음에 댓글을 단다든지 아니면 또 전자메일이라든지 과제 제출 이러한 것을 했는가 이런 것을 보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사실상 이 온라인 수업을 할 때에는 평가를 하지 않고 출석 수업을 재개했을 때 정식 평가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만 실시간 화상 수업에 있어서는 선생님이 그 수업 활동을 아이들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수행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실제 수업과 최대한 동일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힘쓰고 있는데 모든 수업이 화상 수업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실습이 필요하다거나 예체능 수업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예체능 수업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이들이 직접 현장에서 뛰거나 또 악기를 다루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떤 동영상 같은 것을 아이들에게 제시를 해서 감상이나 아니면 작품에 대한 어떤 독후 활동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온라인이 또 접근되기 어려운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대체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학년의 경우에는 학습 꾸러미를 갖다 준다든지 아니면 관련 교재 교구를 대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초유의 사태에 입시를 앞둔 고3 학생들이 정말 비상입니다. 당장 수업 차질은 물론이고 또 수능까지 2주나 연기가 됐지요. 학사 일정 변경 등 가장 타격이 클 텐데 고3에 대한 대책이 나온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수능일이 11월 19일에서 2주나 늦춰졌습니다. 12월 3일로 연기되어지면서 제일 학교에서 어려운 부분은 바로 수업 일수를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네. 177일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수업 일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장 재량 휴업일을 조정을 하기도 하고 방학 기간을 짧게 이렇게 운영을 한다든지 행사활동 등을 조정을 해서 가급적 우리 고3 학생들이 진학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입 지원 방안에 대한 그러한 강구도 하고 있는데요. 네. 온라인 진로 진학 강의를 또 한다든지 아니면 대학별로 또 온라인상의 대학 입학 설명회를 한다든지 또 우리 교육청에는 마중물이라고 하는 진로 진학 상담 센터가 있습니다. 온라인 유무선
상담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하고 또 원격 화상으로 해서 또 모의 면접을 또 훈련을 하게 한다든지 해서 고3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진로 진학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수험생도 또 학부모도 걱정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이 정보를 잘 활용하셔야겠습니다. 코로나가 하루아침에 끝날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장기적 또 단기적 과제가 남아있는데 먼저 가장 시급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먼저 취약계층에 있는 우리 학생들, 거기 학습받을 수 있는 단말기 보급, 그리고 인터넷은 확보. 이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요. 네. 또 하나는 현재 온라인 계약을 한다라는 건 언론을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언제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과 교사들, 학생들에게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빨리 전달을 하는 거. 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취약계층들 말씀드렸던 온라인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그 학습권에 대해서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거를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특히 우리 장애 학생들 또 이 특수학급 이런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빨리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해소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비상 상황인 만큼 어느 정도의 불편이나 또 한계는 감안해야 되겠지만 온라인 학사 운영 등이 장기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과제도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어떤 대책을 세워볼 수가 있을까요? 먼저 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많은 문화들이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교육 문화도 앞으로 많이 바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발생될 이 바이러스가 이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걸로 보거든요. 앞으로 계속 변질돼서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온라인 학습에 대한 교육 시스템에 대한 것을 빨리 안착을 시켜줘야 되는 게 제일 급선무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처럼 학교를 가지 못했을 때 이 마을교육 공동체라든지 이런 소규모 체제를 확보를 해서 이 교육부나 그리고 우리 정부, 지자체가 함께 협력을 해서 단 우리 학생 하나라도 이런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교육 평등권을 확립하는 데 제일 중요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교육당국은 이 장기적인 과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교사들이 일단은 원격 수업을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습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교육청은 또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개발해서 확충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원격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 앞으로 이제 평가가 또 이루어질 텐데 평가에 대한 공정성은 또 우리가 어떻게 제시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추가로 휴업이 혹시라도 발생이 되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수업 감축이 전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부분들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원격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 학생들에게 필요한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행사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런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완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대입 진학 관련해서도 일정이 순차적으로 변경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참 예측이 어렵긴 하지만 이 오프라인 수업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또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단계가 심각 단계입니다.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 이런 심각 단계의 해소의 사유가 분명하게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도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 네. 그때 오프라인 수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동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사태입니다. 교육당국과 그리고 교육위원과 함께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